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장세의 흐름에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서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자,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보물 창고를 집중을 해라. 그 보물 창고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최근 장세의 흐름은 사실 지수 노름보다는 최근에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이제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컨셉을 변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박스권 흐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 지수의 흐름은 우상향 패턴이에요.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 지수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지수는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시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 다음에 건설무역, 건설이라든지 그 증권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지개를 본격적으로 켜기 시작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흐름 속에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지수가 조정 보였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핵심 흐름이 끝났느냐?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씀까지 드리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컨셉을 약간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지만은 먼저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단지 걱정하지 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그나마 현재 장세에서 터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포인트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텐데요. 특히 주목하세요.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들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면 어느 흐름에다가 좀 집중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시장 오늘 조정 보이는 거는 오늘 지수가 한 50포인트 빠졌다. 그러니까 겉으로 놓고 봤을 때 50포인트 하락, 그러면은 되게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하락한 어떤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한 1조 얼마예요? 1조 4천억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추해가 됐어요. 보시면은, 그죠? 1조 한 4천억 정도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니까, 야, 이거 프로그램 매도,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밀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현물시장 쪽에서 매도의 어떤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프로그램, 그야말로 변동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매물이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끝났다라는 어떤 의미의 매도 물량은 아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아무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흐름이 형성됐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세가 커졌죠. 그러니까 한 1조, 외국인이 1조 4천억,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2천억.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를 맞은 건데,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대형주는 원래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면 이 흐름이 오늘 전체적으로 물량이 터졌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매도 트렌드의 전환, 이건 아니에요. 왜? 외국인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동향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서는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나 대만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입되는 유입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약간 이제 물량을 한번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심해서 터진 것이지, 이게 어떤 공격적인 매도세로 전환된 신호는 아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오늘 흐름 속에서 대형주는 여전히 조금 힘들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고,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밀렸지만은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시세 그림이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들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요, 이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제약바이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빨간불이 말입니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즉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겉을 보지 마시고요. 좀 안을 들여다보자. 거기에 수익의 포인트가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인 흐름은 조정이 나타났는데 오늘 조정의 흐름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외국인 기관차관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면 오늘 매도의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은요, 어제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사실 시장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날 시장에서 10종목이 있으면은 몇 종목이 올라갔고 몇 종목이 떨어졌나 이제 이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5종목은 올라가고 5종목은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종목 장세가 비교적 활발하게 연출됐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어제 상승 종목 비율이 무려 73%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종목이 확산돼 버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뭐 건설, 뭐 은행,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일부 종목 이렇게 집단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확장돼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죠. 이 흐름이 오늘 자연스러운 눌림목 조정 과정으로 연출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시장 흐름에서는요, 사실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대형주들의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압력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수익률 게임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개별주들, 개별 핵심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흐름이 양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서 종목의 흐름이 확산되어 버리면은 한번 두들기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맞으면서 몇 %까지 오늘 뭡니까 줄었냐면은 오늘 상승 종목 비율이 30%까지 줄었어요. 장중 기준으로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중 기준으로는 한 16%, 20%까지 상승 종목 비율이 줄었어요. 즉 10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은 다 빠졌고 한 2개 종목만 간간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약간 회복을 했는데 즉 그 얘기는 이번에 시장의 흐름이 종목별 장세의 흐름이 연출됐던 부분들이 오늘 한번 숨고르기였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 어제 73%까지 확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좀 정도 좀 조정 보이고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정도 약간 숨을 고르잖아요. 또 다시 갑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시장의 확장 국면을 보임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장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유동성의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까지는 시장을 우리가 논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결국 테이퍼링이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쓸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시장은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자리에서 결국은 이 큰 줄거리라는 것은 이 유동성의 줄거리가 바뀌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지 다른 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최근의 유동성 트렌드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체킹을 안 하실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계속 뭘 봤냐면은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1.7%까지 갔다가 막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년 만기라는 것은 이제 장기채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금리가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시장은 무서워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그래프를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연초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그 뭡니까? 요걸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3월 달에 뭡니까? 그 국채 수익률이 급등락을 이제 보였다가 최근에 보세요.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죠. 즉, 금리 그리고 유동성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동성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유효하다. 여러분, 최근에 사실은 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들도요.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이 풍부한 유동성의 자금들이 결국 시대를 계속해서 붙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오늘 지수가 50포인트 빠졌지만은 기본적인 시장의 수급의 어떤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죠. 아, 조정 봐?
조정을 짧게 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살 것인가가 문제지 이 흐름을 가지고서 겁내거나 무서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의 장세의 어떤 흐름은 사실은 유동성의 어떤 논리에서 프레임에서 실적 프레임으로 약간 이동이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프레임이 유효해요.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최근에 막 발표되는 기업의 실적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기조효과에 의한 실적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그 작년 1분기에 실적들이 다 안 좋았잖아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하는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조 효과에 의해서 크게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이지 뭐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뭐냐?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흐름은 여전히 지금 유동성의 트렌드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유동성의 흐름이 건재하고 실적의 흐름이 건재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단지 지금은 단편적인 어떤 수급의 변동성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시장은 이런 유동성의 프레임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은 뭐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 전에부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조정 보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분들 1월달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한 3개월 동안 다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걔네들이 순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 어떤 게임의 어떤 그 트렌드 하에서는 여전히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근데 뭐 오늘 50포인트 빠졌다고 해서 그걸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전반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 진중하게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시장 상황은요, 다른 거 없어요. 시장은 말입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팡팡팡 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사이즈는 뭡니까? 결국은 중량급 사이즈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계속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특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원 정도 전후 그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이 대형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15조 원 정도 전후,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대형주들의 경우는 시세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15조 원이라는 거래 대금 하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개별 종목, 좀 가벼운 종목들의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의 기본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 하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느냐?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국은 코로나19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 이상으로 좀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이제 경고등이 좀 켜졌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이전 상황에서는 500명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했었냐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양호하게 안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백신이 막 혈전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백신 투여하는 것들이요. 코로나19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전에 독감 상황에서도 보면은 백신 투여할 때 일정 정도의 어떤 몇 퍼센트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백신의 개발 과정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 누는 모멘텀이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동안에 또 충분히 쉬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모멘텀이 부각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들 장이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딱 시각을 딱 돌려보면은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 오후에 또 그게 크게 막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트렌드, 실적 트렌드라는 것이 유지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급의 흐름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흐름이 이제 타켓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디렉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못 움직이느냐? 근데 거기서도 세분화시켜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월덱스라든지 그죠? 뭐 반도체 소부장 쪽 흐름들을 주목을 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지금 시장의 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볼륨이 작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차관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은 타협을 하고 있다. 중소형주 쪽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세분화시켜버리면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중소형 소부장 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소부장들 종목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세들이 말입니다. 뭐 하나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계속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시장의 유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올라간 종목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의 흐름의 중심 흐름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 그 비교 사이트 흐름을 보면 가장 지금 업종별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업종이 뭐예요? 이게 이 코스닥 제약 업종이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 있던 애가 그러니까 지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빌빌대고 그냥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빌빌대고서 그냥 저기 했던 종목이 결국은 최근 흐름 속에서는 역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최근에 실적 트렌드라든지 향후의 어떤 성장성 트렌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철강 업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 지수가 빠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기는 섹터가 뭐며 왜 그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그걸 이해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수익의 어떤 흐름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지난주에 제가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약이라는 경우, 코스닥 제약주의 경우는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렇게 극심하게 빠졌던 종목들의 경우는 주워 담으면은 분명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는 많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주체가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이 이번에 SSA 그거를 확대했지만은 여전히 연기금은 아직까지는 매수를 강하게 할 생각이 없고 외국인 투자가 되는 경우도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를 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장세.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개인화 장세였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다시 또 제가 볼 때는 재판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은 계속해서 스몰캡 랠리, 그러니까 중소형주라든지 좀 사이즈가 작은 주식들의 어떤 그런 스몰캡 랠리가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수익률 게임을 담보하는 장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종목의 흐름은요, 오늘 종목의 흐름은 사실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의 흐름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출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대형주 쪽에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크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정도 보세요. 보시고 하면은 저는 이 가격은 무조건 싼 가격이라고 봐요. 하이닉스 나중에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제가 볼 때는 20만 원 분명히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거는 10만 원짜리는 분명히 넘길 주식이래요. 근데 지금은 빌빌대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매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저축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또 다크호스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잘 갔다가 조정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LG전자죠.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제가 2, 3년 전인가 이 이토마토에서 카카오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달, 2달 동안을. 근데 그때는 못 움직였어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3만 원, 4만 원대였거든요. 왜? 기업이 변신되고 이렇게 무궁무진한 기업은 반드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LG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보면은 SK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기업의 내용들이. 그런 주식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여야 된다. 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권대는 크게 추세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일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섹터 오늘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 섹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1분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큰 패러다임은 민감주하고 가치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탑픽들이에요.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보이는데 조선주들의 경우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근데 탑픽으로 따져보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 탑픽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요.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물창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오늘 흐름 속에서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일학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을 기고 있는 보물창고를 여러분께서 주목해라. 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일학약품이 올라갔지만은 최근에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경우가요. 그동안에 보세요. 그동안에 대부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3, 4개월. 아까 제가 제약업종의 어떤 그런 차트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움직임 종목들의 경우 뭐 제테마, ST팜 이런 것들, 제넥신 이런 것들, 바이넥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고 올릭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배경은 결국은 뭐냐? 모멘텀을 지금 받게 되니까 얘네들 쪽으로 수급이 모인단 말이에요. 수급이 모인다는 얘기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마땅하게 지금 할 게 없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을 가려고 하니까 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대형주들의 경우는 찌글찌글하고 하니까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경우도 한 번씩 휘둘렸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온 관심은 제약바이오로 집중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요. 우리가 작년 8월 이전까지 어떤 흐름과 유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종목들의 경우는 바닥을 기는 종목들 대부분 20, 30%는 분명히 먹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들이 오늘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물창고라고. 그러니까 보물창고라는 얘기는 오늘도 보면은 시세들이 막판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가다 서다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종목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전에 공모하면서 막 한참 열풍을 부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오늘 흐름 속에서는 시세 흐름들이 좀 튀는 흐름이 연출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거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고 담으세요. 일주일 내에 승부 납니다. 예. 제가 그런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력을 이쪽으로 좀 집중하는 감각이 지금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런 흐름보다는 수급의 흐름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탄력을 보이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의 제약업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의 제약업종의 차트예요. 보시면은 최근에 보세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바닥을 기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요. 제가 오늘 지금 한번 좀 쉬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주가들이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은 뭐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도 있고 이제 백신 쪽도 있고 치료제 쪽도 있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짧게 끊어주셔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는 뭡니까? 뭐 월덱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PSK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하나마이크로라든지 테스라든지 그죠? 예.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핵심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종목. 얘들은 5일선, 11선에서 눌림목 공략하면 단타 매매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 시장은 겉을 보지 마시고 안을 보자. 겉은 여러분께서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유동성, 실적 트렌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세가 터지는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 핵심은 스몰캡이다. 스몰캡의 보물창고는 결국은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바닥을 향해서 찍고서 터지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의 순차적인 상승의 흐름에다가 화력을 집중을 해라.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여전히. 5G는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5G는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가면 보초 쓰는 겁니다. 5G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선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서 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다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흐름 속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추세가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같은 조정은 겁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눌림목에서는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내일 정도까지 눌린다? 저는 저가 매수의 그 쇼핑 국면이라고 봅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정배열되는 종목들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금융건설 이런 종목들 쪽에도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네. 아무튼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